병과 스페인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국경을 초월한 팬데믹, 돌연변이 전염병,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전염병은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죠. 천연두처럼 사람만 걸리는 감염병이라면 박멸이 가능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모든 동물을 없애지 않는 한 완전히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 제3의 코로나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바이러스들이 동물 속에 숨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어느 순간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옮기 시작한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개나 고양이가 주로 걸리는 파보바이러스입니다. 이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는 파보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빠르면 몇 시간 안에 급사하게 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이 치사율은 무려 70에서 80%에 달합니다. 다행히 인간 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고양이에서 원숭이로 종간 장벽을 넘어선 사례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캥거루를 실명하게 만드는 월럴 바이러스, 소의 혀가 파랗게 변하는 블루텅 바이러스, 특히 이들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충분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확산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걸 생각만 해봐도 그렇고요. 원숭이 두창도 벌써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를 낸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이 모두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설령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선 꼭 하나의 동물이나 같은 종족에만 머물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나 숙주를 필요로 하고 그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진화론의 정수, 바로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설치류에서 새, 박쥐, 침팬치 등 다른 동물들을 옮겨다니면서 경원성을 높인 뒤 결국 인간까지 넘보며 언제든 대유행을 일으킬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 네이처지에선 앞으로 50년 동안 최소 15,000가지의 새로운 이종간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나타날 거란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루에 한 개꼴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인간이 수많은 동식물과 미생물이 살고 있는 영역을 광범위하게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변화하면서 인간이 걸릴 감염병의 위험성도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가 의도적으로 인류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바이러스에게 다가간 측면이 더 큽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역시 바이러스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습해진 지구에선 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건강만 돌볼 것이 아니라 동물의 건강, 환경의 건강 사이에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묶는 원헬스라는 개념입니다. 동물과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